여러분, 웰다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웰다잉이요? 네, 웰다잉입니다. 사실 뭐 잘 살다가 잘 죽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 셋 잘 키우면서 잘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죽는 것까지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우리 명선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게 살자 이게 약간 제 모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먼 미래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이게 하루하루. 목표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참 세 분이 부럽습니다. 세 분은 다 배우자가 있잖아요. 네. 나이도 제일 많으면서 배우자도 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저만 여기서 독거네요, 독거. 뭐라 할 말이 독거라서 없네요. 제가 이제 웰다잉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이제 아기 어떻게 키우고 하루 어떻게 재밌게 살고 예. 남편이랑 뭐 먹고 이런 거 맞아요. 고민이죠? 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어떤 복지사가 저를 방문할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저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볼지 저는 그게 더 걱정인 사람이에요. 저희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저희가 한 번씩 찾아갈게요. 저희가 한 번씩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방문해줘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약속. 잠시 눈물을 조금 훔치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웰다잉이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강명구 웰다잉 문화연구 소장님 모시고 오늘 그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 맡게 된 강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명구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웰다잉 문화연구소. 말 그대로 웰다잉 문화연구소죠? 네. 네. 어떤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웰다잉 문화운동 산하에 네. 웰다잉 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소장을 맡고 있고요. 2018년에 웰다잉 문화운동이 창립이 됐는데 네. 웰다잉이란 말 그 자체로 예. 잘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잘 살기도 힘든데 뭐 잘 죽자는 얘기부터 하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웰다잉을 고민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특히 이 작년 12월 24일 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사회로 진입했어요. 초고령 사회로. 네. 그리고 베이비 1,000만 명이 된 거야. 5,200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노인 인구가 된 사회가 됐어요. 진짜 딱 말이 맞는 게 네. 5명 중에 1명은 노인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5명 중에 한 분이 우리 5명 중에 농담입니다. 사장님 발끈하시는데 노인은 여기를 보고 말한 겁니다.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아니, 5명 중에 1명. 우리 5분 중에.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리 소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력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웰다잉 전문가가 되신 겁니까? 이제 전공 영역에서 좀 떠나서 네. 새로운 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전공도 저는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 공부의 영역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4세로 8년 반 정도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러면 간병을 하잖아요. 물론 저희 여동생이 주로 간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보조 간병을 좀 했죠. 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 죽음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나에게도 곧 닥칠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웰다잉 문화운동 창립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강연도 약간 웰다잉에 관련된 거겠죠? 물론이죠. 네. 자, 그럼 바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웰다잉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죽자인데 실제로는 우리 삶의 한계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모든 생명체가 죽는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주제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 질문으로 하면 왜 모든 생명체는 죽어야 하는가? 사람도 모두 죽듯이 네.
그것에 대해서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고 종교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다보고 철학은 어떻게 바라다봤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 절대절명의 질문, 왜 모든 생명체는 소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삶을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계신 패널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네. 왜 모든 생명체가 죽어야만 하는 거죠? 다음 또 생명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생명체. 네. 계속 살아있으면 뭐 유한할 거 아닙니까? 땅이나 쓰는 거는. 또 어떠세요? 비슷한 동엽이랑 좀 비슷한. 저도 좀 모든 비슷한. 생명체가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순환이 자연에 돼야 우리가 섭지다, 섭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예, 모든 게 태어나면 또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과학에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네.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설명. 엔트로피. 그렇죠.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네, 저는 네. 잘 알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엔트로피는 순환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순환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한쪽 방향. 무질서의 방향으로.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근데 이게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이 무질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명체가 지구상에 생겨난 게 얼마나 됐어요? 몇억 년 전? 그럴까? 몇천 40억 년쯤 됐다. 40억 뭐 조금 년? 40억. 좁혀서는 38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38억 년. 단세포 동물이 생겨난 게 40억 년. 기억하기 좋게. 네. 그리고 다세포 동물에 거쳐서 이제 식물과 동물이 생겨나는데 40억 년에서 식물이 생겨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식물이 생겨난 것, 지구상에. 와, 한 30억 년 차이 나네. 5억 년밖에 안 됐어요. 5억 년. 네. 생각보다 너무 얼마 안 그렇죠. 되네요. 네. 5억 년 식물이 생겨나면서 이제 육상 식물이 생기고 이제 동물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유인원이 생겨난 거예요. 유인원? 그러니까 원숭이, 뭐 고릴라 이런 거. 한 7천 년. 600만 년 전이요. 600만 년. 600만 년 전. 동식물이 분화된 게 5억 년이고 네. 한 4억 5천 년 지나서 6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분화돼요. 그러면 유인원으로부터 분화된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인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20만 년. 20만 년. 20만 년?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8억 년, 5억 년, 네. 600만 년, 네. 20만 년. 20만 년. 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정주를 해서 농경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구석기 7천 년. 그렇죠. 만 년. 만 년.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잡아서 2만 년이라는 2만 학설들이 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 45억 년의 역사에서 그 만 년이라는 것, 길게 잡아 2만 년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극히 일부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또 100살, 더못 그 살죠. 생명이 뭐 길어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정말 미물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백- 그런데 사람.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어떤 한 은하계에 속해 있죠. 네. 우주에는 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네. 그 은하계에는 지금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 개. 1조 개 정도. 1초. 지금 밝혀진 바로 의하면. 그러니까 그건 무한이잖아요. 정말 네. 무한이잖아요. 자, 그런 거대한 우주의 흐름 안에 우리가 정말 미물로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또 모든 생명의 소멸이라는 것이 사실 우주의 무한 질서 안에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정말 미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무한 안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저는 연구소를 맡으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런 그
단순히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질서가 이렇게 엔트로피를 향해서 무질서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 위에서 설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데스카페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데스카페. 무서운데요? 데스카페 무섭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거 데스카페라고 이름을 그냥 짓자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무겁게 짓냐. 좀 뭐 아름다운 마무리 뭐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데스카페라고 이름 짓고 부제로 아름다운 마무리 뭐 이렇게 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카페는 2011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을 풍족하게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250여 개의 데스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제가 운영하는 데스카페인데 웰다잉 문화운동 산하에. 그래서 기본 목표는 죽음을 일상적으로 마주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자 이런 뜻이고 오늘 강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엔트로피 잠시 설명드렸잖아요. 무질서의 정도.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고 태양계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지금 45억 년 됐잖아요. 태양이 생겨난 것이. 그런데 지금 예측되는 것은 40억 년 정도 뒤에는 태양이 소멸할 거죠. 다 타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그거 타도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1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우주가 소멸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이 모든 그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사람에 국한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노화와 죽음인데 자연과학에서는 이 노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대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소위 텔로미어 단축 이론이라고 해서 텔로미어가 뭔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염색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포의 염색체가 복제됨으로써 유전자가 전이 되고 이제 사람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 세포 분열을 하려면 염색체가 반복적으로 복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호하고 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치 손가락의 손톱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텔로미어도 마찬가지예요. 염색체 끝에서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반복해서 복제가 되다 보면 이제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짧아져서 어떤 그 끝에 이르면 마치 손톱이 다 없어지면 제대로 손 기능을 못 하듯이 세포가 노화 상태에 이르고 사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이 밝혀낸 것이고 요즘에 이제 그 의학 분야에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그 연구들, 그게 항노화의 과정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DNA 손상이 축적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살잖아요. 심장이든 뭐 매일매일 에너지를 섭취하고 뇌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 세포가 복제가 돼서 이제 이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근육 움직임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내부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또 자외선이나 방사선 같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DNA가 손상을 입게 되고 이게 DNA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세포 복제가 안 되니까 세포가 노화 상태에 이르고 이제 암이나 이런 병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세포 노화의 전형적인 증상이니까. 그래서 이 DNA 손상이 축적돼서 한계에 이르면 생명체가 노화하고 소멸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활성산소 이론. 오, 활성산소는 들어보셨죠? 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이 전이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좋은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공격하고 이래서 우리 흔히 요즘에 이제 건강 의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활성산소의 부작용을 줄여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항산화. 항산화 그러죠. 물질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비타민 C도 먹고 네. 또 뭐 폴리페놀도 먹고 뭐 이런 식의 그 처방을 많이 내놓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과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과도해지니까 그것이 결국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몸이 유지된다는 것은 뭐예요? 단백질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산소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운반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단백질은 항상 합성되고 접히고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단백질 접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차원으로 접힌다고 해요. 그런데 잘 접히면 우리 왜 비행기 종이 비행기 날릴 때 잘 접어야 하잖아요. 그걸 잘못 접으면 날리면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잘 접혀서 DNA가 시키는 대로 잘 접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못 접히기도 하고. 그 잘못 접히면 어떻게 돼요? 세포에 기형이 생기죠. 그 암 발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단백질의 접힘이 잘못 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를 단백질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합성, 접힘, 분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상태.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노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자연과학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생명 노화와 소멸 혹은 죽음의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학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다 뭘 해요? 이 네 가지를 없애려고 하는 욕심까지는 안 내고 되게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 사실 저희가 지금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간은 노화를 절대로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 얘기했던 우주 역사도 길지만 뭐 이 사람이 정주에서 농사 짓고 살기 시작한 게 고작 2만 년인데 그 100살 사는 사람이 저 항노화 의학을 발전시켜서 몇 년 더 연장하겠어요? 10년, 20년 되겠죠? 지금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작년에 프랑스에서 죽으신 할머니가 115세였다고 하고 115세. 지금 최고령자가 아마 일본 할머니로 알고 있는데 되게 115세 이상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 그것도 4차 굉장히 길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전자 가해, 크리스퍼인가 그게 생겨서 노화되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뭐 만든다. 이런 지금 인류의 그러니까 어떤 신의 유전자 영역을 가위 가지고 무시한다. 예. 하는 일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항노화, 네. 접힘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경우, 또 그 DNA 명령이 잘못된 경우를 이렇게 잘라서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든지 빼낸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아까 접힘이 제대로 하는 건데 그게 생명을 끝까지 연장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네. 조금 연장해 주는 거구나. 좀 더 사는 거. 조금 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각자 원하는 데에 따라서 뭐 10년, 20년 더 연장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엔트로피의 이 소멸 과정으로 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죠. 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에서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해놨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인간 자체가 그런 엔트로피 과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면 생명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자, 그런 이 우주 질서 안에서 이 생명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내가 부정해봐야 그건 질서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미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주 자연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자기 생명체가 소멸한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을 아는 생명체는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동물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 아프면 동물원에 가서 뭐 네. 자기 혼자 죽는다는 얘기도 네. 있고. 코끼리도 죽으러 간다고 네, 하잖아요. 코끼리도 맞아요. 예. 그 지금 연구를 했겠죠. 그 자연과학자들이 가만히 왜 그런 있었겠어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죽음을 알고 간다는 주장도 있고, 예. 네. 그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몸의 이상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어느 지점으로 쉬러 가서 쉬러 간다든지 뭐 하는 것도 있고 설명이 예. 불분명해요. 그래요? 그래서 밝혀진 게 아니군요, 아직. 사람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언젠가 알잖아요. 죽는다. 그렇죠? 알죠. 그런데 동물들은 정말 아는가 아직 안 밝혀져. 그러네. 모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것은 인간만이 자기의 죽음을 안다. 그거 참 놀랍잖아요. 예. 신기하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 철학과 종교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모두 죽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기를 철학과 종교에서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받는가? 죽는 걸 아니까 인간만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저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네. 스토이시즘.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아모르 파티.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위 좀 낮습니다. 그렇죠. 네. 좀 많이 당황하셨네요. 이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4세기 정도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 스토아라는 말은 뭐냐면 아테네 광장에 있는 건물의 기둥을 가리키는 장소의 얘기야. 그리고 거기서 제논이 기둥에서. 강의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철학의 내용이 아니라 장소 이름인데 장소 이름이구나. 여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네. 이 제논이 물론 만들었지만 에픽테토스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참 놀랍잖아요. 네. 기원전 한 50년 전쯤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사람이 노예인데 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스토이시즘의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대단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학파에는 에픽테토스도 있고 세네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세네카. 네, 그리스 철학자. 네. 그리고 그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오. 로마 로마 왕제. 들어보셨죠? 네. 네. 명상록이라고 쓴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글래디에이터 영화에도 나오는 황제 그렇죠, 이름 그렇죠. 맞죠? 네, 네. 그 황제가 바로 아우렐리우스인데 명상록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명상록을 보면 놀라워. 영상로. 어떻게 로마 황제가 그 무서운 로마 황제가 네. 이런 놀라운 명상록을 썼을까 하는 정도로 어떻든 이런 스토아파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우리 이름 들어보시는 아모르 파티 이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노화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라. 그다음에 이제 스토아학파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이 통제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렇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죠? 예. 태어나는 건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네 분이 네. 서로 상대방이 나는 A가 좋아. 그거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 결혼하지 마. 이러면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운명이나 자연이나 외부에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어요. 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원전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내려놔라. 네. 근데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를 하고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의지도 내 것이 아니니까 넘겨라. 그래서 그 실제로 스토아는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근거해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 근거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놔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죽음의 철학을 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체가 19세기에 산 사람인데 니체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산보를 한 사람이에요. 거른 사람. 산보하는 철학자인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 문헌학 교수가 됐는데 10년 정도 교수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몸이 아파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따뜻한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혼자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독일의 산책 문화는 대단해서 거의 경보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체의 책은 자라투스트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철학 길게 쓴 논문이 아니라 그래서 산책하면서 메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 직관적이고 그 현대 철학의 그 기초를 놓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 철학적 기반인데 특히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 기초한 서양 철학의 기반을 허물면서 인간 중심으로 새로운 철학을 기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화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삼아라라는 것이 이 니체의 기본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존주의 철학의 그 시작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생, 죽음 앞에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삶을 산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유행 따라가면서 또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런 삶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충실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이 하이데거의 죽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철학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종교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불교의 죽음관. 불교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윤회 개념이잖아요. 네. 윤회해서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래도 사람으로 다시. 사람으로 네. 다시. 또 어떠세요? 네.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좀 재벌이나
네, 저하고 자리를 좀 바꾸셔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좀 잘 됐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시다. 네. 근데 재미나는 거는 불교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덕을 많이 쌓아야 된대요. 공덕을 현생에서 많이 쌓으셨어요? 저희가 쌓고 계세요? 살기 전에 분이 많이 쌓았고 지금은? 집은 많이 못 쌓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네.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또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사실은 윤회의 사슬을 끊는 끊으라. 것을 득도라고 하죠. 윤회를 끊어요.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네. 그 우주 질서의 무질서로 가는 것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상, 카르마의 업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뭐 다 알잖아요. 천당, 지옥, 그다음에 연옥.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는데 육신과 영혼의 분리.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고 또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네. 기독교에서는 역시 그 영생을 믿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믿고 근데 아까 불교가 얘기하는 사후세계와는 좀 종류가 좀 다른 것이죠. 이슬람도 뿌리가 기독교하고 같으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후세계가 생전의 삶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인데 현생에서 얼마만큼 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한국 교포들이 이슬람 교도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한대요. 왜요? 그럼 뭘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는데 당연시한데 네. 그래서 진짜 그런가? 뭐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 교수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베푸는 거래요. 그래서 각자 아무리 빈곤한 사람에서 다 누구한테든지 베푼대요. 그 다 베풀기 때문에 당연한 게 돼버리네. 베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그 공짜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 그 교포들의 눈에는 받는 사람만 보이고 주는 사람의 베품의 마음은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맞네요. 그죠? 그 이슬람은 굉장히 많이 베푼답니다. 야, 나눠주고. 네, 그게 채소 마켓 그거 당근 마켓 들어가면 좋겠네요. 무료 나눠 많이 하니까. 온도 70도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까운 유교. 네. 이거 제사 다 지내세요? 네. 차례 네, 지내고 지내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에서 지내세요? 아니면 누구 친척 집에 가세요? 집에서 지금.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 큰 댁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유교에서는 제사나 차례를 조상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조상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덕을 쌓아주신 조상들을 은공을 기리고 이 도덕적 모범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상과의 연결, 그 현생에서 내 삶 이걸 중요시하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아까 모든 우주의 만물이 엔트로피를 향해서 간다. 그런데 그럼 그걸 우리 생명체는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다 알고 또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한계, 생명체의 한계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살려는 죽음에 대한 죽음을 앞둔 삶에 대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일단 잘 뭐 모르기 피할 수 때문에. 없는데. 네. 네.
피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보고 알려준 적이 없는 그렇죠.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없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소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못 본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기가 애가 몇 3명이나 살이지? 있습니다. 아, 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 그러니까 이쁘겠구나. 가족이 있어서. 네,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런 뜻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저는. 혼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존 본능. 그래서 죽음은 삶의 종결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다. 본능적인 건 있죠. 뭐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죽지 않으려고 생존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설명. 두 번째는 경험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두려움.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죽음에 대해서 뒤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사후세계를 믿는 분들도 있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분명한 것은 다녀온 사람은 없어요. 네. 간 사람은 많아도. 그 다 우리 산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과 제가 이거잖아요. 아까 그죠? 얘기했죠. 잘 보셨어요? 네. 정말 더 같이 있고 싶고 또 다 자라서 잘 사는 것 보고 싶고 맞아요. 네. 또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도 이걸 해야 되는데 여행도 하고 싶고 그게 좀 아쉽네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뭐 결혼을 안 했더라도 예. 파트너도 만나서 재밌는 연애도 하고 싶고 예. 사랑도 하고 싶고 왜 안 그렇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한하잖아요. 더군다나 늙으면 나이가 들면 누가 이제 연애하자 소리도 안 할 거고 맞아요. 맞아요. 힘도 빠지고 또 눈물이. 근데 아직 희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말만 이러지.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이 죽음 회피 문화를 넘어서서 사실 혐오하는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이제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경에 가보시면 왜 이 건물 옥상에 공동묘지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옥상에 있어요? 네.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옥상에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 시내에도 많습니다. 절 옆에도 있고 그렇게 생활 안에 네. 무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상할 난리 수 나죠. 난리 나죠. 도심 외곽으로 보내죠. 그 아파트 그것도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이는 쪽에. 뒷산 쪽이나 뭐 이렇게. 아파트 뷰에 무덤 뷰 있으면 또 이제 집값 난리 떨어지고 나잖아요. 네. 네. 그 혐오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영화 보셨으면 아시지만 그 화장하고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집안에 모셔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두기도 하고 예. 이제 한참 뒀다가 그 집안 무덤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그 화장을 하고 유골이 나오면 그거를 팔찌로 봤어요. 목걸이 같은 만들어주는 거로. 거. 목걸이도 만들어요. 보석으로 봤어요. 만들어서. 보석 네. 사랑하는 사람의 네. 유골을 내 반지로 끼고 다니는 것. 그건 뭐 나쁠까?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이게 죽음에 대한 수 태도가 있잖아요. 다르네요. 네. 네, 달라요. 가깝게 다 인식하고. 죽음을 무서워는 해요. 무서워는 하지만 회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네.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모든 생명은 소멸한다. 네.
생명을 가진 인간도 소멸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인데 뭐 그게 신의 질서이든 우주의 질서이든 어떻든 소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제 그게 오늘 말고도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텐데 이 저의 그 주장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마주하자. 네. 그리고 마주 바라다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인적 수준에서 고민한다는 것과 공동체 수준에서 고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번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아까 전에 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죽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웰다잉을 하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네 번째 강의가 웰다잉 그래요? 로드맵을 짜는 거라서 좀 기다려봐요. 너무 네. 급하시지 말고 기다리시면 저기 너무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거 네, 아니에요? 급하게 가시려고. 그런 거보다는 네. 작가님 써준 대로 했다고 욕먹었잖아요. 예, 자, 시간이 없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한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강연해주신 강명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소장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 같이 또 만나요. 또 만나요.